네, 첫 번째 큐브, 어떻게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고 최숙현 선수가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난 지 오늘로 열흘이 지났습니다. 구체적인 폭행 피해가 세상에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데요. 오늘 동료들이 용기를 내서 고인이 당한 폭행을 증언하고 자신들이 겪은 추가 피해도 함께 폭로했습니다. 네, 또 오늘 오후 4시 대한철인 3종협회가 가해자로 지목된 4명 중 닥터를 뺀 3명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데요. 과연 어떤 징계가 내려질지 오늘 자세한 소식 전문가 2분 모시고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박주희 변호사 그리고 최영희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격적인 이야기 나누기 전에 이 동료 선수들이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어떤 내용을 폭로했는지 저희가 준비해봤는데요. 이거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경주시청 선수 시절 동안 한 달에 10일 이상 폭행을 당했으며 욕을 듣지 않으면 이상할 정도로 하루하루를 폭언 속에서 선수 생활을 하며 지냈습니다. 감독한테서 인센티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국제대회 나갈 때마다 지원금이 나오는데도 항상 80만 원에서 100만 원가량 사비를 주장 선수 이름의 통장으로 입금을 요구했습니다. 숙현이 언니를 정신병자라고 말하며 서로 이간질을 해 다른 선수들과 가깝게 지내지 못하도록 막았고 방에 들어와 휴대폰에 지문인식을 시켜 휴대폰 잠금을 풀고 카톡을 읽었으며 치료를 이유로 가슴과 허벅지를 만지는 등 성적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심지어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숙현이 언니를 극한으로 끌고 가서 자살하게 만들겠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수 생활 유지에 대한 두려움으로 숙현이 언니와 함께 용기 내어 고소를 하지 못한 점에 대해 숙현이 언니와 유가족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참 선수들로서는 굉장히 힘든 그런 결정이었을 텐데 오늘 있었던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이게 뭐 기사로도 많이 보도가 됐고요. 저희가 이거 지금 보여드린 내용 말고도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들이 많아서 다 소개를 해드리진 못할 텐데요. 최영일 평론가께서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충격적인 내용이 너무나 많죠. 이 사건 자체가 충격적이죠. 그런데 제가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 고 최숙현 선수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은 지난달 26일. 그래서 아까 오늘로 딱 열흘째다라고 얘기하셨고요. 네. 이게 좀 이 언론에 크게 보도되기 시작한 것은 이번 달 1일 이용 의원이 이걸 이제 상당히 대대적으로 문제 삼기 시작하면서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도한 지만 해도 일주일이 다 돼갑니다. 그런데 이 가해자들 말이에요. 지금 왜 경찰에서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혹은 검찰에서. 지금 우리가 들은 내용은 이 복수의 선수들이 적어도 6명의 선수들이 맞았다. 상습적으로 맞았다. 예. 네. 한 달에 열흘 이상을 맞았다. 하루에 24시간을 폭행에 노출돼 있었다. 심지어는 가장 충격적인 거죠. 극단적 선택을 한 최 선수에게 자살하도록 만들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겠다는 가해자의 이제 육성을 들었다는 거죠. 이 선수의 이야기는. 그리고 증거는 차고 넘쳐요. 일기장이 있습니다. 녹취가 있습니다. 우리가 언론에서 틀었어요. 맞는 소리를 듣고 이빨 깨물어. 이런 이야기 들었고요. 네.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린 다 추정 가능해요. 구속 안 됩니까? 이게 법적 처벌, 형사처벌 대상 아니에요? 지금 오늘 이 열흘 지났는데 징계를 논하고 있어야 되나요? 저는 좀 화가 납니다. 네. 처벌이 말씀하신 것처럼 참 중요한 시점인데 지금 일단 폭행, 폭언 상황만 좀 짚어보면 폭행이 지금 하루 이틀이 아니라 상습적으로 이뤄졌고 일반적으로 이런 폭행이나 상해 같은 경우는 사실 진단 결과에 따라서 또 처벌이 중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있어서요. 이거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 상해죄는 폭행의 결과로 입은 상해에 대해서 이제 죄책을 묻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해를 입었는지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상해 정도가 이 낮은 경우에는 이제 처벌 수위도 같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사실은 단순 폭행이나 단순 상해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앞에 나왔지만 한 달에 10일 이상 계속 폭행이 시달렸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폭행과 뭐 협박이라든지 상해가 굉장히 반복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단순 폭행이나 단순 상해죄로 처벌될 사안이 아니라 상습 협박, 뭐 상습 폭행, 상습 상해로 해서 좀 가중 처벌될 수 있는 사안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더구나 이제 폭행을 행사한 사람이 단순히 감독 한 명이 아니라 뭐 팀 닥터 그리고 선배 선수까지 좀 공동으로 이런 폭행이나 이런 협박이 이루어진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공동 폭행, 공동 협박, 공동 상해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고요.
또 그리고 최숙현 선수가 이제 일기장에 보면 단순히 때린 게 그냥 단순히 손찌검을 한 게 아니라 뭐 방망이 등으로 이제 때렸다라고 하는 경우는 이건 위험한 물건이라고 봐서 이 또한 폭처법에 따라서 가중처벌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예, 그리고 아까 잠깐 나왔습니다만 이제 돈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금전적인 문제가 포함돼 있어요. 그래서 국제 대회 때 선수들이 오히려 사비까지 입금을 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어떤 혐의가 적용됩니까? 네, 맞습니다. 그 금전을 취득하게 된 경위를 좀 더 사실관계를 좀 파악해 볼 필요는 있는데 네. 만약에 이 금전을 그 선수들로부터 받는 과정에서 선수들이 뭐 협박을 했다든지 예. 강요를 했다든지 한 경우에는 상습 공갈죄가 적용이 될 수 있고요. 예. 그런 협박이나 강요가 없이 만약에 선수들한테 그런 선수비나 아니면은 그 연수비를 입금할 의무가 없는데도 예. 너희들한테 이런 의무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속여서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전을 취득했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습 사기죄가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감독에게 지원되는 이런 지원비를 이런 선수 지원에 사용하지 않고 본인 개인이 착복을 했다고 한다고 하면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업무상 횡령죄가 따로 또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이 팀 닥터라고 불린 인물에 대해서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의료와 관련된 어떠한 자격증도 네. 없었는데 의사를 사칭했고 역시 선수들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지금 또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팀 닥터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저도 모르죠. 저도 그게 너무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징계 대상에서 빠져 있잖아요. 맞아요. 왜? 자격이 없으니까. 네네네. 그 무자격자는 지금 내버려 두면 됩니까? 이게 좀 납득이 안 되는 대목이 여러 가지인데요. 자, 팀닥터라는 명칭도 잘못됐죠. 하지만 그렇게 이제 불러왔죠. 예. 예를 들면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팀의 팀닥터다. 심지어는 감독은 이 사람 유능하다라고 소개를 시켜줘서 지금 뭐 군인 이 올림픽에도 이 닥터 자격으로 들어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보도에 나왔어요. 예. 이것도 좀 팩트 체크가 필요하고요. 자, 일단 의사 아니다. 이건 예. 명확해 보입니다. 네. 네. 물리치료사 자격도 없다. 예. 그러면 어떤 자격으로 팀의 닥터로 불린 것인가? 그 안에서는 막연히 선배 선수의 알선으로 여기에 들어왔고 예. 심지어는 경주시청은 우리는 정식 고용한 적이 없는데요. 그럼 이 사람의 급여는 선수들이 각출해서 냈다는 거예요. 도대체 돈을 줘서 급여를 주고 맞는 일이 벌어지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이게 터무니없는 일이 벌어져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그냥 선수들은 대학 교수라고 들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었다. 그리고 뭐 수술을 했다는 이야기를 본인 이야기에서 네. 의사인 줄 알고 있었다. 추정하고 있었다. 자, 이거 모두 거짓말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럼 이 지금 우리가 투명인과 같은 존재. 지금 출석도 안 해요. 그래서 수사 필요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왜 다른 때는 이 증거인멸이라든가 도주 우려 등을 이야기하면서 구속까지도 우리가 급박하게 하는데 예. 한 사람이 생명을 잃었고 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습적인 매우 특수한 공동의 어떤 이제 상해를 통해서 네. 지금 이 감독과 이 주장 선수 사실은 아까 왕국이었다라고 이 선수들은 증언을 하고 있는데 네. 당사자들은 출석을 했어요. 우리는 안 때렸는데요. 우린 때린 적이 없습니다. 예. 부인을 했어요. 네네.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이 어떻게 된 건지 빨리 확인을 해야 되는데 언론에만 등장할 뿐 사실은 그 실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럴 때 쓰라고 공권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한 조사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혐의가 없다면 이분이 혐의가 없다면 억울한 거 아닙니까? 예. 한 사람의 생명과 직결돼 있는 사건의 핵심 지금 이 가해자로 지목돼 있는데 빨리 명명백백히 팩트를 밝혀서 형사처벌의 대상이라면 절차에 들어가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이 사람을 자유롭게 해줘야죠. 그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법과 질서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시간만 끌고 있고 정체를 몰라요. 계속 정체는 궁금해지고 있고 미스터리에 쌓여 있어요. 네. 빨리 이 사람에 대한 이제 이 입장과 그리고 이제 사실 관계에 대한 이 정황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예, 참 안타까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러니까 지금 아까 잠깐 짚었습니다만 물리치료사로 임시 고용됐고 이 팀 닥터라는 사람은 그리고 군인 올림픽 출전팀까지 감독 추천으로 맡았고, 그러니까 이 분이 정확하게 어떤 것을 했는지는 일찍이 다 보도가 됐는데 자격이 없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게 사칭이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처벌받나요? 네, 맞습니다. 그 우리 형법에는 뭔가 타인의 자격,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데도 자격을 사칭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것은 공무원 자격을 사칭하지 않으면 예. 사칭 행위 자체만 처벌하는 법은 없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이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이 팀닥터라는 사람은 의사를 사칭을 해서 예. 그 선수들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하거든요. 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사기죄가 성립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고용 관계가 사실 명확치는 않은데 경주시청은 본인들이 고용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예. 있는데 만약에 뭔가 경주시청이나 이런 그 공권력으로부터 뭔가 어느 정도의 뭔가 지원비라든지 뭔가 임금을 받았다고 하는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가 성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뭐 물리치료사 자격증도 없고 예. 그다음에 의사 자격증도 없는데 뭔가 치료 행위를 했다라는 것이거든요. 네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무면허 의료 행위에 대해서 의료법 위반으로도 처벌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예. 네, 검찰도 강제 수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최숙현 선수의 상황을 살펴봤을 때 가혹행위에 시달린 게 고등학생 때부터인 것으로 네. 좀 드러났습니다. 네. 연합뉴스 TV가 입수한 최숙현 선수의 이 훈련 일지에 그 고통이 고스란히 담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일부에서는 우리 스포츠계가 과거에는 이런 관행이 있었지만 지금은 많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포츠를 보고 감동하는 건 결국 자기와의 싸움이잖아요. 전 너무 이 고 최숙현 선수 이야기가 가슴이 아파지는 게 운동을 하는 것만 해도 힘든 사람을 심리적으로 가해해서 더 괴롭히고 또 이 신체적으로도 학대를 해서 더 괴롭히고 이런 일이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 20대 초반 나이가 된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꽃 피워야 할 선수입니다. 예. 어찌 보면. 그리고 굉장히 이제 경북 최고 시절부터 두각을 나타냈던 선수죠. 금메달리스트였기도 하고. 그럼 이 선수가 날개를 달게 도와줘야 되는 게 팀이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도자, 스승이라는 사람들이고 거기에 이제 스태프들, 조력자인데 한 사람을 완전히 말살시키기 위해서 마치 움직인 것 같은 정황이에요. 네. 저는 아까 팀 닥터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매우 공동정범이잖아요. 감독이 난 안 때렸습니다라고 하면서 저는 팀 닥터가 때리는 걸 말렸습니다. 이게 할 말인가 싶은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무슨 자격으로 이 팀에 들어와서 예. 그런 무자격자가 술을 마시고 선수를 폭행했을까요? 그 권위는 누가 부여했을까요? 감독은 경찰에 신고하고 당신 나가! 그래야 될 사람이 예. 어유 때리시면 안 됩니다. 말렸다는 것도 이상하고 지금 다른 이 선수들의 주장에 따르면 감독도 때렸다는 것이고 예. 상습적으로. 그럼 전 이 스포츠를 없애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해서 메달을 따는 게 우리의 스포츠라면 이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네네. 그래서 저는 이 고등학교 때부터 맞았다는 사실도 정황을 세세하게 파악해서 법적 처리를 할 수 있는 대상은 그 누구든 법적 처리에 수위에 올리고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대대적으로 개조할 수 있을지, 뒤바꿀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해보고 바꿀 수 없다면 운동을 하지 말아야죠. 네. 운동을 시키지 말아야죠. 네,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는 신고를 했는데 네네. 진정도 하고 신고를 했는데 거의 처리가 되지 않았어요. 네. 이 부분에 대한 의문도 우리가 함께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 최 선수가 여러 곳에 자신의 네. 아픔을 호소했는데 사실상 늦어도 지금 너무 늦은 대처를 우리가 하고 있는 거라서 그게 굉장히 안타깝고요. 이게 사실상 직무유기가 아니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어서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 최 선수가 그 사망하기 전까지 도움을 청했던 곳이 6곳이라고 합니다. 뭐 네. 대한체육회부터 철인 3종 협회부터 그다음에 뭐 그 사망하기 전날에는 인권위까지 예, 예. 이제 진정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최 선수의 아버지가 인터뷰한 걸 보면은 경주시청의 이 부분에 대해서 감독이라든지 아니면 팀 닥터의 이런 만행에 대해서 신고를 했는데 경주시청 공무원이 대답한 게 지금 훈련 간 사람들 그러면 여기를 다시 데려와가지고 조사를 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뭔가 오히려 신고하는 측 피해자 측이 문제인 것처럼 이렇게 뭔가 윽박을 질렀다라고 보도가 되었거든요. 네. 이 부분은 충분히 문제 제기가 차고 넘치는 증거를 제출했음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액션을 취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건 명백한 직무유기가 맞습니다. 예. 네, 이렇기 때문에 이 최숙현 선수의 죽음을 두고 이제 사회적 타살이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이제 철인 3종 협회가 뒤늦게 가해자들에 대해서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징계 수위는 어떻게 예상하시는지도 궁금하고 네.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협회가 지금 징계를 논할 자격이 있느냐라는 지적도 네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전에 여기에 진정을 내지 않았고 정말 모르고 있다가 최근에 알았다면 예. 우리나라의 뭐 체육 단체들이 뭐 방대한 공조직이 아니잖아요. 어찌 보면 이제 이 여러 가지 행사들을 수행하고 지원한 쪽이기 때문에 규모로 본다면 모르고 있었다면 저는 지금이라도 징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해야 한다라고 보는데 이미 알고 있었는데 그동안은 쉬쉬해 오다가 이게 언론에 터지고 국민들의 공분이 모아지고 이게 아주 집중적인 스포트라이트를 받자 이제 부랴부랴
긴급하게 징계를 하겠다. 그럼 그동안은 왜 안 했는지를 한번 따져보자고요. 제 생각에는 이게 트라이애슬론 협회, 철인 3종 경기 협회만 문제가 아니에요. 다 아까 6군데가 마찬가지인데 제가 가장 의아한 거는 경주 경찰서예요. 경찰에 신고하면 폭행은 처리가 되는 게 우리가 상식이잖아요. 네.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보도를 보고 깜짝 놀란 게 자, 경찰 관계자가 밝힙니다. 우리가 최 선수에게 얼마나 열심히 대응을 했는지. 2달 동안 30번의 통화를 했습니다. 이 경찰 관계자의 얘기예요. 최 선수가 진행 과정을 너무 궁금하게 생각해서 세세하게 답변해 줬습니다. 경찰이 콜센터입니까? 2달 동안 30번을 통화하면 범인은 잡았어요? 최 선수가 살았어요? 결과가 이렇잖아요. 그럼 그 2달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보낸 건지가 전 매우 황당한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 동료 선수의 폭로예요. 오늘 나왔어요. 자, 경찰에서 참고인으로 불러서 출석을 했다. 자, 이런 일이 있었는지 얘기해봐라. 얘기를 했는데 자, 고소할 게 아니면 진술하지 마세요. 아니, 참고인이 무슨 고소를 해요. 고소는 최 선수가 이미 했는데 신고를 했는데 예. 그 이 상황에서 참고인을 불러다가 이 말은 경찰이 입 닫으세요라고 말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네. 왜 이랬을까? 왜 이랬는지를 밝히시라고요. 예, 예. 그래야 이 사건이 왜 이렇게 오래 해묵고 한 선수는 고등학교 때부터 짧게는 몇 달 동안 고통을 받다가 이런 선택을 하게 됐는지가 드러나지. 예. 그러지 않으면 오늘 최대 징계가 뭘까요? 회원 자격 박탈과 단체가 할 수 있는 건 자, 우리 단체와 관련된 일을 하지 마십시오. 예. 나가십시오. 왜예요? 파문하는 거 외에 무슨 징계를 할 수 있습니까? 뭐 구속을 합니까? 아니면은 무슨 형사적 처벌합니까? 못 하잖아요. 예. 그래서 전 이 징계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논의해야 될 수위는 형사적인 수사와 예. 그 결과에 따른 법적인 처벌이다. 예. 그런데 그것은 왜 이루어지지 않는가? 예. 다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네, 거듭 수사기관 또 사법기관이 나서야 될 일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신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면서 느끼는 얘기지만 이게 사회적 타살이라는 표현이 정말 맞는 말이고 아마도 이 고 최숙현 선수 입장에서는 어느 누구를 믿어야 될까, 어느 누구에 기대해야 될까 아마 막다른 길목에 서 있었던 심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또 감이 드네요, 제가. 근데 이게 뭐 체육계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게 비단 뭐 오늘 내일의 일만이 아니라서 이게 사실 지난주에도 저희가 이 사건 처음에 다룰 때 아마 이 일이 또 끝나고 나면 네. 유사한 일이 똑같이 또 체육계에서 벌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시청자 여러분들 혹은 국민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만큼 고질적이란 얘기입니다. 박주희 변호사께서는 좀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요? 네, 이런 사태가 자꾸 체육계에서 발생되는 이유는 뭐 선수와 이제 감독 간의 상명하복 관계를 중시하는 이런 폐쇄적인 문화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대안은 이러한 뭐 문화를 고치는 거라고 하겠지만 일단 그 현실적으로 먼저 해야 되는 부분은 이런 피해를 당하고 있는 선수가 있다고 한다고 하면 믿고 신고할 수 있는 뭔가 독립되고 믿을 수 있는 단체가 좀 설립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숙현 선수 같은 경우는 도움을 청하지 않은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런 거를 청했을 때 뭔가 처벌까지 이끌어 나가려면 주변에 있는 목격자들의 진술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 오늘 기자회견에 나서준 선수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마운 친구들이지만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본인들의 선수 인생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거를 본인들은 걸고 이렇게 진술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진술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보호 조치가 할 수 있는 이런 강화도 보호 조치나 아니면 뭔가 기관에 대한 신뢰도도 뭔가 좀 세워야 되는 게 급선무일 것 같습니다. 예, 네. 대통령도 스포츠 인권에 대한 강조를 다시 한번 했기 때문에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가 다시 한번 똑같은 일을 마주하진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건 큐브로 만나봤습니다.